역대 최고로 월세 가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 월급에서 최소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주입니다.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전세제도. 전세제도가 왜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많은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거래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2020년도에는 59만 건, 2021년도에는 62만 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5년도에는 120만 건까지 올라갔어요. 10건 중에 한 6건 정도가 지금 월세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주택 전체 월세 중간값을 봤더니 7월달 기준으로는 98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랑 빌라, 단독 등 다 합산된 전체 값의 중간값인데요. 중간값이 98만 원을 돌파를 했대요. 올해 1월 대비해서도 지금 4.8% 이상 상승을 했고 역대 최고로 월세 가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3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26개월 동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의 월세 중위값이 98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사회초년생이 200에서 많아야 300만 원 정도 받을 텐데요. 최소 3분의 1 이상이 월급에서 주거비용으로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월세 비용뿐만 아니라 관리비라던가 또 생활비까지 들어가게 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월세 가격이 많이 높아졌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세 제도가 바뀐 점이 있어요. 임대차 2법을 시행을 하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더 연장을 하게 되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5% 이상 인상을 못하고 전세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전세를 연장을 하거나 또는 그 매물들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월세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물량과는 다르게 사람들 심리가 바뀐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빌라 쪽에서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넣었다가 못 받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청년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또 당하다 보니까 월세 비용을 좀 더 많이 내더라도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 쪽은 월세로 점점 많이 가게 되고 월세 매물도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말은 전세 매물도 대량 공급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세를 놓는 물량도 꽤 많기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 수요라던가 집을 구하는 수요들, 전세 수요는 꾸준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매물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또 가격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상승을 하니까 전세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금 또 대출 규제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1주택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전세 대출이 3억 원이었는데 줄어들어서 2억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2억 원 아파트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도 2억 원의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전세를 하거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이렇게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 집에 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로 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문제도 있지만 집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금을 갚아주지 못하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보유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까지도 지금 막고 있죠. 1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세입자들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전세 또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 그 집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지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월세가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또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월세로 전환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금 반환을 예전에는 대출을 원활하게 해줬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금 반환 대출도 점점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금 반환도 또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돈을 만약에 다른 데 써버리게 되면은 위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월세로 바꾸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요, 전세금을 받아서 예금에 넣어놓고 나중에 돌려준다던가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예금이자도 감소를 하고 있고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세금을 적게 받고 월세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거의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할 수 있어서 지금 세금 증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주인분들도 임대사업을 조금씩 줄이거나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까지 월세로 선호하고 있고요.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정부의 월세 지원이나 세금 혜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가속화된다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이렇게 전세 사기가 있으니까 월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얼마 정도가 나가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생각을 나아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왜 내 집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디에 하지? 얼마짜리를 사면 되지?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고 전세 대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목돈을 빠르게 모아서 내 집 마련까지 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